네, 안녕하세요. 닥터리와 아이들의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홍콩 사태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냉전 시대에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은 BBC 신문의 5월 29일 날짜에 실린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말하기를 Anti-government protests have rocked Hong Kong for months and the situation shows no sign of dying down. 예, anti-government protest라고 하죠. 반정부 운동이죠. 반정부 운동이 have rocked Hong Kong for months.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달 동안 계속 지속되었는데, 근데 그 situation, 그 상황이 no sign of dying down, 진정될 진정될 신호가 그런 사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뉴욕 타임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Facing darkest hour, Hong Kong's protest movement in crisis. So, facing the darkest hours.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홍콩의 프로테스트 무브먼트가, 홍콩의 저항 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 홍콩's protest movement in crisis. 왜 그럴까요? 다 아시다시피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 반정부 운동이 활발했던 반정부 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반정부 운동을 더 강하게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중국의 그 무서운 법이죠,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이들이 주춤하고 물러설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s the Chinese government grip tightens, protesters are debating how and why to keep fighting or whether resistance is even possible.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함에 따라 Chinese government가, 이 중국 정부가 아주 강하게 조여오기 때문에 이 protesters가 이 저항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디베이팅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왜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되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저항 운동을 우리가 계속 한다는 게 even possible,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사를 계속 이어가면 홍콩에서는 이 protesters가 have deleted their social media account. 그들의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를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우고 있냐면 두려운 거죠. Afraid that their messages could be used against them under Chinese new national security laws. 그 새로 시작하는 이 중국의 new national security laws. 이게 바로 홍콩 보안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아래서 만약에 우리가 있었던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을 갖다가 정말로 포박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데 이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막 지우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홍콩은 굉장히 큰, 홍콩의 그 민주화 운동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해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등등 많은, 왜냐하면 그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가보안법인 거예요. 그죠? 내셔널 시크릿 로야,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으로 군대가 동원되고 그들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이제는 제압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영국이나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만, 영국 등에서는 이 홍콩 사람들을 이민을 받아주겠다, 시민권을 주겠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대만으로 와라, 영국으로 와라, 미국도 특별 시민권 주는, 특별 비자를 발행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홍콩은 지금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미국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일까? 한번 찾아보면 트럼프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e President also blessed Beijing for passing a national security law.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개하면서 비판하면서 근데 fundamentally undermines Hong Kong's autonomy. 그러니까 그 홍콩이라는 나라가 자치구잖아요, 자치구. 그동안 1국가 2체제라는 one country two systems라는 그런 법 안에서 중국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자치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보호법을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발의해서 그들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자기네 그 내셔널 시큐리티 로우로 그들의 운동과 그들의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치권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개하고 그럼으로써 또 뭐라고 했습니까? Announcing that going forward the U.S. will no longer grant Hong Kong special status on trade in other area and instead will apply the same restrictions to territory it has in place in China. 그동안 홍콩에게 주었던 그 많은 특별한 혜택들을 다 이제 주지 않고 중국에 있는 다른 장소와 똑같은 그러한 restrictions, 제한들을 주겠다. 그동안 줬던 모든 혜택들을 다 주지 않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런 스텝을 시작하겠다. 그러한 진행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요. 여기는 CNN 보도인데 CNN 보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실제 트럼프는 프로세스 하겠다,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홍콩 보안법으로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있는 원 파리 중국 공산당 한 당으로서 그 한 당 아래 모든 지역을 다 자기들이 통과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반정부 운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다른 지역들, 다른 자치구들 또는 중국 본토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강하게 중국 공산당 한 당 중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특별보호법을 폐지하겠다 말하는 것은 그것이 홍콩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이득은 결국에는 그 모든 이익들이 중국 본토의 큰 이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면 중국이 막대한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을 또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기회가 아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친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너무 긴박하게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신냉전 시대로 혹은 최악의 경우에 전쟁을 불사하고 군사적인 옵션을 불사하고까지 서로 대응하려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쪽 편에 설 거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을 일삼아 왔지만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친미로 전향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미국 편에 서서 이 신냉전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은 상태여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홍콩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무 긴 시간이 가지만 간단하게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이 4.15 부정선거가 이 홍콩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4.15 선거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인 선거에도 아마도 제게 알기로는 중국 정부가 개입했을 겁니다. 왜 중국 정부가 남의 대통령 선거, 남의 총선에 개입했을까? 아직까지 그러한 정황만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충분히 개입하고는 남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변 국가들, 홍콩, 대만 뿐만이 아니라 북한, 그리고 남한까지도 친중 정부를 만들고 친중 정부를 유지해서 그 친중 정부화된 모든 나라들의 힘을 합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서 2047년에는 미국의 패권을 이기고 자기네가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큰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Follow the party라는 게 왜 더 큰 문제이냐면 그것이 중국 해커의 소용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중국이 한국 정부와 한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면 전환을 하고 이 신냉전 시대에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홍콩 사태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한국의 부정선거와 무관하지도 않으며 또 이것을 밝힌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바로 중국이 한국, 북한, 대만, 홍콩,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고 그들이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아주 중요한 이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홍콩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와 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연관관계를 이해하시고 더 열심히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